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어의 김슬기. 송재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조세 전문 변호사이고, 현재는 같이 법무법인 슈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최신 정보, 그리고 억울한 세금 다투는 법 같은 다양한 유용한 정보들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선 상속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계획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100만 원을 상속받았는데 그 100만 원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상속재산이 얼마 있다. 그러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상속세 공제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은 상속재산이 10억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변호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얼마나 될까요? 어, 거의 뭐 유주택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질문 같은데 네. 글쎄요. 10억? 아닙니다. 조금 더 높은데요. 제가 작년 한 기사를 봤는데 작년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억 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평균 네, 가격인데. 네, 네, 높죠. 근데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실 정도의 분이라면 음,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예금, 주식, 그리고 뭐 빌려준 돈 같이 채권 이런 것들도 자산이 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미 벌써 13억에 플러스 알파니까 음. 세금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인 10억을 이미 넘으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상속을 받는다. 특히 서울의 자가 한 채를 상속받는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세란 상속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그 이전되는 모든 재산에 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 용어가 조금 상속과 관련해서는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음. 용어이실 텐데요.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의 피상속인, 살아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이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뭐 채권, 주식, 예금과 같은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기고 가신 빚, 뭐 대출금, 맞아요. 그리고 카드 미납금, 뭐 체납 세금 이런 소극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음. 이런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남는 전체 재산에 관해서 상속세는 부과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도 거주자인지 음,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맞아요. 달라지죠? 네, 그래서 네. 이 거주자, 비거주자는 상속세에만 있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보고 있고요. 거주자, 비거주자는 상속 그 대상 재산과 그리고 맞아요. 공제에 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습세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세의 과세 표준은 변호사님이 앞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음, 그 상속 재산을 구하고 그 상속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하면은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요. 상속세 공제에 있어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공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들은 같이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같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 만약에 재산이 내가 음. 10억이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음, 이 공제는 음, 자기한테 유리한 걸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 피상속인의 그 상속 재산 가액이 10억이다 음,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남은 상속인들이 배우자와 음,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 음,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일괄 공제 5억 원에서 음,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재산가액 10억 원에서 음, 공제액 10억 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재산가액은 0원, 그러니까 빵원이 되겠죠. 그래서 네.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는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리고 기초공제 2억 원에서 총 7억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상속인들이 자녀분들만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음. 10억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과세 표준을 결정하게 되면 이제 네.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구체적인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세율은 법에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과세 표준인 상속재산가액이 많아질수록 좀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상속세는 10%에서 50%까지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상속재산으로부터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다. 그럼 10%,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50%나 네. 됩니다. 너무 많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과세 표준을 줄이시고 세율을 적게 적용받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상속세액을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신고 납부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 계산도 하고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이 일어나면 세무서에서 당신 상속세가 얼마 나왔으니 얼마 내시오 하고 통지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얼마 내라고 통지하는 구조가 아니고 납세자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납세자는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 이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까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사망일로부터 6월 안에는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기간 안에 신고 납부를 하신다면은 3%의 신고세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돈을 깎아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은 상속세가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60만 원 정도를 깎아주신다는 네, 말씀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3%의 혜택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또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데요. 무신고인지 또는 과소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산세가 10에서 40%까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신고는 제때 하더라도 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납부 불성실 맞아요. 가산세도 있으니까요. 이 점을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납부할 여력이 지금 안 된다 하실 때는 일종의 할부 제도인 연부연납 제도와 그리고 분할 납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상속세 납세 의무는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속이 단독 상속도 있지만 공동 상속일 경우에 예를 들어 언니와 동생이 같이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둘의 납세 의무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언니는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를 했지만 동생이 납부를 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언니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은 상속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가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씩 상속세를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난 내 거 냈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러고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언니도 잘 내는지 언니가 안 내면 국세청이 나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뭐 제때 납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속세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송지혜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온 내용을 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공제를 적용해서 최대한의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공제 조합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고 납부 기한을 잘 지켜서 또 세액
공제 효과도 볼 수 있는 반면에 불필요한 가산세는 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주의할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상속세라는 게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는 좀 처음이라서 떨리기도 하고 많이 긴장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좀 재밌고 유익했던 네,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